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책 읽어주는 명품 변호사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동아시아를 발견하다 라는 책인데, 이걸 쓰신 분은 쑥낸선이라는 분인데, 이제 미국에 살면서 이 동아시아 역사를 강의하시는 중국계 아메리칸인 것 같아요. 여기 번역을 해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 책을 제가 보고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는 누구의 시각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는 서양사, 동양사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어떠한 그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거를 세계관이라고 하죠. 자,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주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그런 세계관일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주입한 세계관이 우리의 머리에 주입된 것일까요?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사는 서양의 그 중심이 된 세계사가 들어온 거라는 거죠. 자, 서양, 동양인 이거 기준도 어디를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우리가 중심인 경우에는 우리 쪽이 서쪽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서양은 저 유럽 쪽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동양으로 봐서 동쪽이고, 이건 기준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서양사, 동양사, 우리는 동아시아에 살고 있고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개념 짓고 있는 그 기준은 누가 만들어졌을까요? 그거는 서양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한테 도입이 된 것인데, 사실 이러한 세계관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서양이 산업혁명과 여러 가지 무기가 좋아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이 서양이 더 우월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흘러온 세상입니다. 자, 16세기, 15세기, 특히 16세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서양의 포르투갈이나 뭐 스페인, 네덜란드, 뭐 뒤에 이제 영국이 쫓아서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 그 다음에는 영토를 침탈하고, 여러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온 거는 동쪽으로 온 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서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온 것은 맞는데, 그들이 가져온 것들이 이제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세상의 어떠한 위치나 개념을 정하는데 크게 중요한 게 저는 지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도를 갖고 들어와요. 지도를 갖고 들어와서 이 청나라 때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마테오 리치가 가져온 게, 그래서 어떤 지도를 만들었냐면 고려 망국 전도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에 세계 지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중국과 조선과 자팡, 일본은 동쪽에 그려져 있어요. 그때 거기 그 지역을 뭐라고 했냐면 아시아다라고 정했고, 우리는 아시아에서도 동쪽에 있으니까 동아시아. 그래서 그 당시까지 이 중국과 이 한국과 일본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때 우리가 동쪽에 있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오히려 여기가 천하고, 천하의 가장 위는 중국에 있는 천자고, 우리는 천자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후국이고, 뭐 일본은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 중국과 주변 나라 조선과 일본은 중국의 천자를 중심으로 한 조공 체계에서 세상이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선비들만 해도 전 세계의 나라가 10개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세상에 알고 있는 게 이게 전부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둥글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평평한 곳에 가장 센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인식의 세계관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 마테오 리치의 고려 망국 전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동그란데 우리는 동쪽에 있네, 그리고 저 서쪽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네 라는 거를 처음으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들이 이제 퍼지면서 있다가, 그러면은 이러한 뭐 동아시아라고 하면요,
이 동아시아에 있었던 이 조공 체제는 또 언제 깨졌느냐, 그 기원은 언제냐라는 문제를 이 동아시아를 발견하다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 기원은 일단 숭늉센이 얘기하는 거는 임진왜란이에요. 자, 임진왜란은 이러한 그 서양의 세력들이 일본의 타네가시마에 와가지고 이제 조총을 전해주죠. 그 조총을 가지고 결국은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을 통일하고 그 무력을 가지고 대명가도를 외치면서 조선을 침략한 게 이제 임진왜란인데, 그건 뭐냐면 그때까지는 이 그 중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땅의 그 중화 세계를 일본이 이렇게 이렇게 침략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해봤죠. 그래서 당연히 모든 문명이 중국에서 와서 일본에 전해져 가지고서 그랬는데, 이 섬나라가 어떤 신무기를 가지고 조선을 통해서 명나라를 침략해서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인도까지 가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정보를 갖다가는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들었겠지만, 아무튼 이 중화를 점령해서 인도까지 갔다는, 지금 뭐 황당무계하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이 동아시아 질서를 깨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중심으로 다 세계가 균형되어 있는데 갑자기 뭐 저기 섬나라가 와서 뭘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전쟁에서 결국 7년간 해서 결국은 뭐 누가 이겼다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일본은 물러가고 이제 그게 그만인 이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청나라가 바로해서 그 여진족이 바로해서 청나라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일단은 임진왜란이 큰 계기가 됐고, 근데 그 임진왜란의 계기를 준 거는 서양에 있는 문물들이 와서 일본에게 신무기를 주고 세상이 어떻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건 뭐냐면, 중국, 조선, 그런 일본이 왜 서양보다 뒤졌느냐. 얘네들은 후졌고, 역사적,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이지 않고, 전제적이고, 이러하다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때도 이미 그 18세기까지만 해도 그 영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훨씬 중국이 경제력이 좋았죠. 근데 다만 여기서는 이게 외국으로 나갈 이유가 별로 없었고, 이 자체에도 충분한 자원이 있고 안정된 질서이다 보니까 결국은 발전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나 이 사람들은 오스만 투르크가 길을 향료를 사는 길을 딱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걸 못 가서 결국은 아프리카 돌아서 인도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그렇게 무기가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결코 이 동아시아에 있던 중국이나 조선이나 일본이 뒤처지지 않았다. 자체적인 개선의 의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양으로 나가지 않은 것도 자기네들의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코 서구보다 늦은 것이 아니니까, 늦어서 문명이 후져서 그리고 전제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숭늉센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중화를 통해서 이 동아시아 질서가 언제 깨졌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청일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하면서 그 제1조에서 1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압니까? 청일전쟁인데 1조에 조선은 독립국이다라는 게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조선에 대해서 청나라는 종주국의 지위가 없다. 조선이 독립국인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중국은 청나라는 개입하지 마. 왜냐하면 일본이 개입할 거니까. 요게 이제 청일 조약 전쟁 끝난 후에 조약의 1조에 그게 들어가요. 그건 뭐냐? 그동안 중국이 누렸던 중화 질서, 천자와 제후국의 이런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중국은 중국이란 나라, 조선은 조선이란 나라, 일본은 일본이란 나라, 이렇게 국민국가로서의 어떤 지위를 갖는 거죠. 원래 그 30년 전쟁 후에 그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유럽의 각 나라들 지금 다 쪼개져 있잖아요. 이런 국민국가 체계가 그때 이제 나온 것인데, 이러한 질서가 동아시아에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서 있긴 하지만 결국 금방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한테 잡혀먹혔잖아요. 그러면서 식민지가 되고 또 이게 여러 과정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아무튼 형태로는
국민국가의 형태가 동아시아에 이제 도입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일단 서양의 시각을 가지고 동아시아를 보지 말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동아시아 3국이 주체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러한 역량이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동의 못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너무 이제 문명의 차이가 났죠. 아편 전쟁에서 질 때만 해도 문명의 차이가 많이 났어요. 어쨌든 그 시점 이후에 중국은 방황했고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하고 일본은 강대했다가 결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지고서 쪼그라들긴 했지만 그 힘의 기원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많은 지식들의 기원이 그 유럽에서 온 거는 맞거든요.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자기를 자위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동아시아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주체적인 사상과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평가해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많은 기본적인 지식을 줄 책이 이 동아시아를 발견하다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알지 못했던 많은 부분도 이 책에서 알게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쓴 것이고 그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문화와 역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재평가도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제 블로그에도 이 책에 대해서 쭉 내용을 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 책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